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건강관리에 헌신하며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을 위해 일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왜 건강이 나아지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약은 건강의 한 부분일 뿐, 진짜 열쇠는 우리의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체, 정신,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건강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건강이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 넘치고 마음이 편안하며 삶이 의미 있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풍부한 문화와 현대적인 생활이 조화를 이루며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매일 식사나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서 확인된 수치인데 충분히 주목할 만하죠. 먼저 영양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삶의 중심입니다. 50세, 60세가 넘으시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흔히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종종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김치, 미역, 된장국처럼 영양이 풍부한 전통 음식이 많죠. 하지만 조리법이나 식습관을 조금 손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환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매일 밥, 김치, 찌개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튀긴 음식을 좋아하시고 채소는 적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적인 재료로 심장과 뼈 건강에 좋은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은 생일국이나 김밥에 자주 쓰이는데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갑상선과 뼈에 좋습니다. 두부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단백질과 칼슘의 보물창고죠. 간단한 하루 식단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는 채소와 김치를 곁들인 오트밀 죽을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점심으로는 현미밥에 고등어 구이와 쪄낸 채소를 추천드립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많아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저녁에는 버섯과 채소를 넣은 된장국에 삶은 닭고기를 곁들이면 가볍고 영양가가 높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 신장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의식적인 식사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소금을 줄이고 묵은 김치 같은 짠 음식은 피하세요. 당뇨 위험이 있다면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선택하세요. 불고기나 떡볶이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을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균형 잡힌 식사는 음악과 같아요. 모든 음이 조화를 이뤄야 하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서울 광장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신선한 생선, 채소, 건강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시장에서 장 보는 건 건강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의사로서 저는 5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건강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동이 꼭 격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30분, 주 5일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환자를 떠올려 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공원에서 15분씩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 요가 수업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더 건강해지셨고 가족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한국은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많아요.
서울에 계시다면 아침 한강변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변에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남산공원이나 경의선 숲길이 좋습니다. 가벼운 태권도나 요가 수업도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겁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면 그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다면 문화센터에서 춤이나 체조 수업을 들어보세요.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숙면과 기분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체를 잘 챙겼으니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정신건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50세, 60세가 되면 외로움, 사회적 압박, 가족 역할의 변화 같은 도전들을 마주하게 되죠. 자녀가 독립하거나 예전처럼 바쁘지 않을 때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주에 사는 58세 환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불면증으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간 후 공허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하셨지만 몇 달 뒤 수면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창작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삶의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건강의 힘입니다. 한국에는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많아요. 가장 쉬운 건 노인회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노래, 바둑, 단체 여행 같은 활동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실 수 있죠. 배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서예, 요리, 외국어 같은 수업을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권하는 또 한 가지는 명상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숨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해인사나 불국사 같은 절에서 단기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발코니에 앉아서 오미자차 한 잔 마시며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말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건 강한 행동입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상담센터를 찾아보세요. 서울 강남 같은 지역에는 노인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부산 대병원 같은 곳은 훌륭한 진료를 제공하죠.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뼈 건강 체크, 내시경 같은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나히스, 이런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니 동네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한 환자분이 물으신 적이 있어요. 건강한데 왜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는 영양 강의나 무료 안과 검진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구, 부산에서도 지역 보건소가 건강검진을 진행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피로가 계속되거나 관절이 아프다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약을 처방받았다면 지시대로 따르시되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체와 정신을 다뤘으니 진정한 건강의 완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더 오래, 더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걸 봐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죠. 추석에 모여 밥을 먹거나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멀리 있다면 더 그렇죠. 그래도 작은 노력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주에 사는 70세 환자를 떠올려 봅니다.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셨는데 자녀들과 자주 못 만나 우울해하셨어요. 저는 지역 등불 축제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시라고 권했죠. 몇 달 뒤 혈압이 안정됐을 뿐 아니라 동네에서 활력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기회를 찾으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여의도 벚꽃축제나 한강 불꽃놀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바다축제나 국제영화제가 즐거운 만남의 장이죠. 이런 행사는 기분을 좋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줍니다. 조용한 활동을 좋아하신다면 취미 모임도 좋아요. 광주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동호회가 있고 대전에서는 가벼운 등산 모임이 활발합니다. 전통 체험도 추천드려요. 한복을 입고 떡을 만들거나 윷놀이를 하면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잊지 마세요. 자녀가 바빠도 짧은 전화 한 통, 주말 식사 한 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손주가 있다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김치를 같이 담가보세요. 그 순간은 여러분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미와 미역 같은 건강한 식단, 한강 산책과 요가 같은 운동, 명상과 평생교육으로 정신을 가꾸는 법,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의사로서 저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큰 건강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채소를 더 먹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새로 시도한 음식이나 산책한 곳이 있으면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의사로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